자, 고전 산문 2강에 그 화왕계라는 작품이 있네요. 자, 화자는 꽃화자에다가 임금 왕자. 자, 꽃 중의 왕. 바로 여기서는 지금 모란이란 꽃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 꽃의 왕에게 지금 경계하는 이야기. 경계는 뭐 다른 말로 충고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자, 이것을 우리는 충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충간이라는 것은 결국 신하가 임금님에게 뭔가를 충고하거나 이런 간언을, 충성스러운 간언을 하다 이래서 이걸 충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충간.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해 우언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번개 내지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이 지금 누구한테 설총한테 뭐 재밌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내용에서는 지금 무엇을 꽃을 의인화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의인화.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과 조선 중기 의인체 소설에 영향을 끼치는 자, 이게 가장 앞선 작품의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설화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황이, 자, 꽃의 왕인, 자, 모란, 이렇게 좀 써놓으실까요? 자, 모란꽃이 처음, 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모란이 형 나와 있네요. 자, 안 써도 될 것. 자, 모란이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들러서 치고는, 자,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답니다. 자, 아랫부분에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왔어요. 자, 그리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화음도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습니다. 모란꽃도. 자, 이 상황에서 자, 꽃 중에 꽃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웠는데 자, 그래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다투어 와가지고 어떻게 화항을 뵈러 옵니다. 자, 깊고 그윽한 골짜기 맑은 전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과 또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동산의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어요. 왜요? 화항한테 지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 각지에서 지금 모여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아랫부분에서 자, 그 중에 문득 가인이 앞으로 나서옵니다. 자, 이 가인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로 장미가 되겠죠? 자, 앞으로 나오더니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한자성어로 정리할까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순 자, 호치란 말을 씁니다. 자, 예쁜 그 미인의 어떤 얼굴을 단순 자, 호치 붉은색 보통 붉은 입술과 그 다음에 하얀 치아란 뜻인데요. 예쁜 여자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입었어요. 자, 색깔 옷을 입고, 자, 방랑하는, 자, 여기 무의처럼, 무의란 무용수 있죠? 자, 또 무의처럼 얌전하게 좀 걸어옵니다. 자, 가인은 임금에게 아뢰기를, 자, 제 몸은요, 설백, 하얀 백사장의 뭐처럼, 원래 눈설인데, 자, 눈설이라는 거 하얀 눈과 같은 백사장에 모래사장을 받고, 거울과 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자, 그 깨끗한 곳에서 자랐다 이거야. 자, 봄비가 내리면 목욕을 해서 몸의 먼지를 씻어내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서 유유자적, 그러니까 한가롭게 논일다 이거 유유자적이란 말을 씁니다. 자, 저의 이름은 장미예요. 자, 이렇게 있어. 자, 이걸 통해 지금 뭘 나타낸다고요? 자, 뭔가 지금 교묘한 말이나 얼굴 색깔로서 자기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교원 영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장미는 바로 관심배를 여기 상징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자옵고 꽃다운 침소의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아첨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고 머리는 하얀 백발에 장부 사내가 하나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더니 자, 공손히 허리를 굽힙니다. 자, 이때 이것을 벼슬하지 않는 초라한 어떤 이런 인물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포의 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포이라는 것은 베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 벼슬아치라면 결국 어떻게 비단 옷을 입었을 거예요. 자, 근데 베옷을 입었고요. 자, 이 포의 한사라는 것은 이 벼슬하지 않는 가난한 선비. 자, 이거 포의 한사란 말 씁니다. 자, 이 몸은 서울과 산길 옆에 사는 놈으로서 이름은 백동입니다. 자, 할미꽃입니다. 이 뜻이죠. 머리가 하얀 늙은이다 이런 뜻인데 자,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를 의지하고 있죠. 자,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 진미, 자, 맛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어옵니다.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어서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도와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는 독을 제거해 줄 겁니다. 이게 뜻이야. 자, 무슨 얘기냐? 임금님에게 어떤 나름대로 좋은 향기로운 차와 술이 있다면 그것을 임금님의 어떤 마음,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지만, 자, 거기에다 못 가죠? 자, 이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준다고 했으니까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외려 임금님한테 그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어떤 유혹하는 이런 간신배들보다 그 신하들의 그 쓴소리 있죠? 이걸 충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소리들도 임금님께서는 귀 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이걸 지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자, 명주와 삼배는 자, 지금 품질이 좋은 필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분자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고 해서 자, 그걸 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고 부족에 늘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명주와 삼배처럼 자, 최선의 어떤 인재가 있다 할지라도 자, 그리고 미리미리 사선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인재들도 미리미리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때 미리미리 부족함에 대비하는 것을 유비무한. 자, 미리 준비함으로써 근심을 없다. 훗날 근심이 없다. 이걸 유비무한이라고 해요. 자, 아랫부분에 전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여기는 활미꽃이 임금님에게 지금 충간을 하는 거죠. 늘 간신배들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쓴소리하는 이런 신하들도 가까이 하십시오. 이거야. 자, 한 신하가 아뢰기를 두 사람이 왔는데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화왕이 입을 열기를 대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지만 일리가 있긴 하지만 가인을 얻기가 어려우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금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내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대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가인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외모를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외려 이거 얻기 어려우니 그랬으니까 자, 고민을 하지만 대장부보다는 뭘 선택하겠다? 바로 여기 있는 장미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간신배를. 자, 그래서 장부가 앞으로 나와 한마디를 더 하네요. 자, 쓴소리를 합니다.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두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니 그렇지가 않군요. 대체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께서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자, 풍당이라는 사람도 결국 어떻게 난관으로서 파묻혀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결국 크게 쓰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예로부터 이러한데 전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려 임금이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정치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 이 간신배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가까이 못하는군요. 그리고 인재를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군요. 이 뜻입니다. 자, 화왕은 비로소 깨닫는 듯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자, 화왕은 자기의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포인트 1번에 가시면요. 화왕계 인물에서 장미는 지금 간신을 의미하는데 화려한 옷차림에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아첨과 유혹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백동은 충신, 바로 설총의 대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초라한 옷차림에 늙고 초라한 외모. 자, 그리고 서울 밖 한길 옆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충간을 하는 인물. 이렇게 임금에게 충성. 자, 결국 여기서 화왕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자, 바로 이 백두홍의 말을 재차 듣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화왕계의 주요 표현인데요. 자, 꽃을 의인화한 표현이 보이죠? 자, 의인화가 쓰였고 자, 우의적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우의적 기법 아까 우원이란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돌려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우의적 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했어요. 풍당,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맹자, 이런 사람의 고사가 인용이 됐죠. 자, 그다음 백동의 충만에 담긴 의미는 먼저 비록 명주나 선배가 있어도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늘 뭔가 최선이 있어도 차선을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대체로 임금된 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외모만 보고 지금 인재들을 등용하고 있거나 이런 건데 가까이 하는 건데, 자, 올바른 인재 등용을 권하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화한계 국문학사적 의의인데요. 자, 아래 쭉 내려가서 화한계는 국문학상, 자, 지금 국문학상 최초의 창작 설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 소설 전 단계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여기 국선생전을 비롯한 가전체와 그 다음에 의인화 소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위치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 자, 설총의 지금 화한계는 이 고대 문학 여기에 들어가고, 자, 이것이 고려 시대의 가전체 문학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 조선 시대 와가지고 의인화 설화, 의인체 소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우의적 표현의 그 유무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의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대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여기 사물이나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뭐가 우의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특정 대상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에다가 물건이나 동물 이런 데다가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의인화를 수반해서 이 풍자를 담고 있는 경우가 바로 우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아래 계속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나작품인데요. 김장관 댁 죽헌기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자, 동문선에 실려 있는 기로서 자, 글쓴이가 한 선비가 지은 누각과 죽헌에 걸린 자, 죽이니까 자, 대나무 죽자죠. 그다음에 동원 또 집헌자입니다. 자, 그리고 김장관 댁에 있는 대나무 죽헌이라는 어떤 여기 집에 대한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에 포인트. 자, 글쓴이는 대나무를 벗삼아 가까이 하여 지내면서 대나무의 미덕을 본받고 살아가는 선비 김영지, 바로 김장관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장관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고 여기 그만둔 별수레 전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김영지를 삶에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주제입니다. 대나무를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그 김영지의 삶에 대한 예찬과 그다음에 여기 대나무의 바로 덕성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대나무 하면 그 지조 절개를 많이 이야기하죠. 뭐 여기도 그런 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 자, 영천의 토질, 자, 흙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고, 자, 민가 일반 백성들도 그래서 대나무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요,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온 고을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전 장관인, 자, 예전 장관이었던 김영지라는 분이, 자, 사족으로서, 자, 선비 집안의 어떤 자손으로서, 자, 대나무를 몹시 사랑을 했나 봐요. 자, 해직한 우역,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고향에 머물러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수의 남쪽에 터를 잡아서 또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지어놓고는 자, 그 옆에다가 이 대나무를 심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거처로 정함과 동시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자, 죽헌이라고 되어 있대요. 대나무 정자, 대나무 집 이렇게 좀 해석해야겠네. 자, 무릇 대나무라는 것은 사계절을 통해서 변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처럼 자, 변하지 않는 바로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불변성, 그 고든 것은 능히 풍속을 고칠만 하고 그 건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굵고 자, 건강한 속성이 있네요. 자, 밑에 겨울에는 눈 속에서 그 차가운 소리가 자, 창에 뿌려지고
자, 여름에는 바람 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탑자리까지. 탑이라는 것은 한자 평상이라는 뜻입니다. 평상. 이 평상에 있어도 서늘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자, 연기와 아지랑이가 자욱하여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소상강은 원래 이게 중국에 있는 강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이 대나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별과 달이 비치고는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 자, 신선의 세상에 와 있는, 경지에 와 있는 성경이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네. 시를 읊으며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따라서 맑아지니, 자, 이것이다 유각인 바로 주컨의 공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풍류를 주기도 하고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거 세모로 묶어놨는데요. 오약과 연꽃을 자,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자, 여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꽃들을 지금 가까이 한단 말이야. 계절에 따라, 사계절에 따라. 자,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자, 사람들은 대나무의 어떤 이런 바탕 내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네요. 자, 그러나 오약꽃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 매화는 똑같이 풍어를 읊는데 소중할 따름이고요. 자, 대나무는 곱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뭔가 고고하다는 말의 뜻이 뭐야? 높고 어떤 고결한 것. 자, 그래도 뭔가 지금 속되지 않고 고결하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변화없는 절개를 보여주고요. 자, 여기까지 한 4가지 특징이 있었네요. 자, 세상 사람들은 대개 위와 같이 이것들의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한대요. 자, 그래서 꽃의 그 자태나 또는 꽃망울의 만든 향기 있죠. 은은한 향기만을 지금 사랑하지. 자,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자, 결국 어떤 것들만 가까이 하면 외향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방탕하고 음란함에는 빠질 수가 있답니다. 지금. 자,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자,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자,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진대요. 자, 누구도 마찬가지. 작가 마찬가지죠. 작가도 마찬가지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아서 이 선비로서의 행실을 다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짐하고 있네요.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보태주지 못하고, 자,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자, 어떻게 한대요?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대나무에서는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가 없는 까닭에 특별한 어떤 화려한 색도 없어요. 자, 그리고 향기도 없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비유하자면 자,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자, 소인배가 그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의 비유에 맞게 하여 대함으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편. 자, 보통 대체적으로 소인배들은 아첨하고 이런 사람을 사귄대요. 자, 거기에 비해서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외려 이 군자는 외려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점잖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려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를 해요. 이로보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자, 여기서 군자를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대나무 같은 걸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바로 그러면 이 대나무가 바로 군자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 바로 유추적인 해석이 보이네. 비슷한 속성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지금 김장군이, 자, 김영기라는 분이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하여 성정을 가꾸고 자신의 어떤 품성 또는 자신의 어떤 정서 이런 걸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따라서 그 가슴 속의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대나무를 사랑하고 대나무를 가꾸면서 그곳에 같이 대나무에 어울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기라는 분이.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미 맑은 정신과 자, 그 다음에 진실된 마음 이것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긴다면 당연히 충성은 변함이 없겠죠. 어버이를 섬기면 또 효도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네요.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고요. 자, 밑에 나는 남쪽으로 귀향살이를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가고서 본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김군의 삶을 그렇게 고상하게, 고고하게, 고결하게 이렇게 느꼈단 말이야.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졸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잘것없지만 이런 뜻이에요.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글을 지어서 그 누각에 걸게 하려 한다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쓰게 된 바로 뭐 동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아랫부분입니다. 자, 김장관 때 죽헌기인데요. 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스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훈적 자연에 대한 교훈이 드러났고요. 대나무를 통해서 바로 지조, 절개, 충효 이런 걸 이끌어냈어요.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글을 지어 누각에 계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의인화된 대상, 대나무를 의인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대조법을 사용했네요. 자, 어떤 것? 그 아랫부분에 있네요. 자, 이 대나무는 자, 곱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고 속되지 않고 자, 한결같습니다. 불변합니다. 자, 아래 똑같죠? 그 다음에 운과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자,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이걸 통해 바로 군자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리고 더 나가서 김영지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화자는 여기에 대해 긍정적이고 예찬적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얏, 연꽃, 국화, 매화가 나와 있는데 자, 자태의 아름다움과 꽃망울의 향기를 가졌고요. 자, 이 부귀한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거나 풍요로운데 소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찰 마음과 반사한 뜻이 생기게 했고요. 자,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바로 오얏꽃부터 매화꽃까지인데 자, 이것은 방탕함과 음란함을 준대요. 더 나아가서 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지금 대나무를 지금 소재로 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자, 5가 중에서 여기 오수에 해당되는 대나무를 예찬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반드시 그 외부 작품하고 연계할 때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해석을 하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자, 곡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어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대나무의 고듬을 갖고 있죠. 곧고 그 다음에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욕적인 삶을 얘기하네. 저렇고도 사계절 동안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계절 동안 변함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조와 무심함, 욕심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계절 동안 지금 푸른색을 지금 띠고 있는 이걸 통해 불변적인 바로 이 대나무의 속성 이걸 예찬하는 부분. 자, 예찬적 태도를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2단원 내용 정리 마칠게요.